변호사가 있는 경우에 그 변호사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거나 재판 당일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할 중요한 일정이 있다면 기일 변경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의뢰인 본인의 가까운 친척이나 변호사의 가까운 친척이 상을 당했다면 이것도 기일 변경을 해줄 사유는 되겠지요. 담당 변호사가 코로나가 걸렸다면 웬만하면 기일 변경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작년에 담당 변호사가 코로나가 걸렸다고 했음에도 기일 변경을 안 해주시는 판사님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할 수 없이 대표 변호사인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사건이지만 출석했습니다. 또 증거 신청이 마쳐지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금융기관에 조회를 했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기일 변경을 해주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설명드리기는 부적절한 편법도 있긴 합니다. 판사는 처음에는 배석판사, 즉 부장판사 옆에서 도와주는 판사로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단독판사, 즉 혼자서 재판을 하는 판사가 되고 그 다음에는 부장판사, 즉 배석판사 2명을 데리고 일하는 판사가 됩니다. 물론 배석판사도 지방법원, 즉 1심 배석판사도 있고 고등법원, 즉 2심의 배석판사도 있습니다. 배석판사, 단독판사, 부장판사로 되는 것을 판사의 계급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면도 있으나 하여간 이 순서를 밟아서 차근차근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부장판사가 될 때에는 부장판사가 되려면 15년이 걸렸습니다.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을 거고요. 하여튼 저는 평판사, 즉 배석 또는 단독판사로 15년, 부장판사로 11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좌배석 판사를 7년 정도 하고 우배석 판사 경험은 없이 바로 단독 판사를 하게 되는 파격적 승진을 겪기도 했습니다. 판사들은 대체로 2, 3년마다 법원을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경향교류라고 해서 장기간 수도권 또는 서울에 근무하면 지방에 가고 또 지방에 오래 있으면 다시 수도권 또는 서울로 올라오고 하게 됩니다. 검찰보다는 법원의 인사가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에 내려갈 차례가 된다는 것을 안다는 정도이지 지방에 가면 어디로 간다는 것까지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또는 서울에 올라올 생각을 하지 않고 지방에만 근무하는 판사들을 이른바 향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물론 법률 용어는 아니고요. 아무래도 대부분 수도권 또는 서울에 근무하길 원하니 계속 수도권 또는 서울에 근무할 수는 없지만 반대로 서울에 올 권리를 포기하고 지방에서만 있겠다고 하면 그런 의사가 수용이 되는 것이지요. 33회에서 설명드렸듯이 판사들은 경향교류를 하고 또 부장판사로 승진되면 지방에 내려가서 수도권을 거쳐 서울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판사들은 한 반 정도는 서울에서 반 정도는 수도권 내지 지방에서 근무하게 되는데요. 저는 26년의 판사 생활 중 23년을 서울에서만 근무했습니다. 제가 근무한 법원은 서울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3회, 서울고등법원, 서울가정법원 2회, 서울남부지방법원 3회, 서울북부지방법원이고 원주지원과 인천지방법원에서 3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제가 잘나서 서울에서 근무를 오래 했을까요? 정답은 NO입니다. 제가 부장판사로 승진할 때 지방에 내려가야 하는데 가사소년 전문 법관 1기로 뽑혀서 서울가정법원에서 5년을 근무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실 판결문은 감성이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판결은 사실관계의 확정과 그에 따른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성과는 거리가 멀게 됩니다. 그렇지만 용기 있게 감성적인 내용을 적는 판결문도 아주 가끔 있긴 합니다. 가슴이 먹먹하다. 죽은 고래의 고기 몇 점을 앞에 두고 자연을 노래할 시인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따뜻한 가슴을 함께 가진 사회에서 살기 원하기 때문에 법의 해석과 집행도 차가운 머리만이 아니라 따뜻한 가슴도 함께 갖고 하여야 한다고 믿는다. 등과 같은 표현이 등장하는 판결문도 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촉박하여 이런 감성적인 판사들도 아주 가끔 있다는 정도만 말씀을 드립니다. 솔직히 저는 이런 내용을 판결문에 적어본 적은 없는 것으로 기억합니다.